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측천무후의 남첩들과의 침실 생활과 최후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하며 측천무후의 기타 여러가지 악행과 후세에 나름 잘했다고 칭송받기도 하는 업적 등은 이번 방송에서는 건너뛰고 두 애첩과의 미친 애정행각과 최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합니다. 측천무후의 이름은 무조였고 강태종 이세민의 황후 장선씨가 황천길로 들어선 후 당시 12세인 무조의 용모가 빼어나다는 소리를 듣고 후궁으로 입궁시켜 무미라는 칭호를 내렸지만 황제의 총애는 받지 못했죠. 입궁한 측천무후는 친정이 특출난 가문의 집안이 아닌 탓에 낮은 지위의 제인 정후푼에 봉해졌고 힘있고 빽있는 집안에서 입궁한 후궁들의 업신여김을 받으며 쉽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강태종 이세민이 대신들에게 진상품으로 들어온 성질이 사나운 말 한마리를 다룰 수 있겠느냐고 묻자 입궁 후에 나름 힘겹게 궁중 생활을 하던 측천무후가 선뜻 나서며 신첩에게는 철편, 철주, 비수단 세 가지 물건만이 필요한데 우선 철편으로 말을 때리고 듣지 않으면 철주로 머리를 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비수로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녀의 대답을 듣고 난 태종이 그녀의 기계를 칭찬하며 상을 내렸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상당히 기가 센 여자였고 태종이 사망하고 부남인 이치가 황제가 되자 측천무후는 그의 황후가 됨으로써 태종의 후궁으로 들어온 그녀이기에 실상 부자지간인 태종과 고종 두 황제를 모두 남편으로 둔 것이죠. 당시 후궁들은 선제가 황천행이 되면 후사를 얻지 못했을 경우 머리를 삭발하고 사찰에 들어가 비구니로 일생을 보내야 했기에 무측 역시 삭발하고 천조라는 법명으로 비구니가 되어 감업사란 사찰로 들어가게 됩니다. 측천무후가 감업사에서 생활하던 중 고종이 분양을 하려고 사찰에 들렸을 때 과거 태자 시절 병든 아버지 태종을 간호하던 모습을 보고 반했던 그녀를 보게 되었고 고종은 그녀를 본 순간 지난 연민이 떠올랐는데 측천무후가 고종에게 여인왕이란 시를 지어 보이자 고종은 그 길로 그녀를 데리고 환궁을 하게 되죠. 고종과 함께 환궁한 측천무후는 그의 황후 자리를 꿰차게 되었고 궁에서 황후로 생활하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나가며 결국 고종인 이치가 죽은 후 셋째 아들 이현이 황위에 올랐는데 그의 황후 위씨와 친정아버지 위현정이 정사를 농단하자 측천무후는 그를 폐위시켜 여릉왕으로 강등시키고 막내 아들인 이단을 황제에 올리고 이때부터 측천무후는 황실의 실권을 장악하여 모든 정사를 직접 관장하기 시작합니다. 섭정을 시작한 측천무후는 얼마 후 불경의 대흥경에 있는 여자의 몸으로 왕이 되어 전륜왕이 통치하던 사방 중에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스스로 여왕제가 될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을 만들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여 여왕제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녀가 측천무후가 된 후 남자를 심하게 밝히는 욕정의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측천무후 자신이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나 건장하여 힘 좋을 것 같은 장정들을 지위나 신분을 고려치 않고 궁으로 불러들여 섹스를 탐닉하기 시작했고 색정을 밝히는 행위가 점점 심화되자 주위에서 뇌물 형식으로 이쁘장한 남자들을 상납하기에 이르게 되죠. 이런 식으로 궁으로 모아들인 남첩이 야사에서는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녀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막내딸 태평공주가 상납한 2명의 젊고 예쁘장한 남첩 장창종과 장혁지 형제를 곁에 두고 놀이개로 삼아 가지고 놀았다는 건 여러가지 기록으로 팩트 이미 확실하죠. 측천무후가 여제로 등극할 당시 이미 67세였고 본격적으로 남첩들과 놀아나기 시작할 때는 69세였기에 황제들이 후궁들과 놀아나기 위해 정력과 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약을 찾듯 비아그라 같은 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무후의 건강을 책임지던 어의 신남료는 신우이가 상납한 남첩 서로이와 충분한 섹스를 즐길 수 있도록 암춘주 혹은 무후주라고 이름을 붙인 성기능 촉진주를 만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69세로 산속에 자리 잡고 술잔 받을 나이에 접어들었으나 그녀의 육체는 40대 초반의 한창 나이의 아주머니급이었는데 태평공주가 청거한 미남 장창종은 그런 측천무후의 색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하며 그야말로 뻑가게 하면서 형 장혁지도 불러들여 둘이서 함께 그녀를 황홀경에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만족시켜 주었다고 하네요. 측천무후는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고 거친 행위를 좋아했고 장씨 형제는 밤마다 그의 침소에서 섹스 공양을 해야 했는데 번갈아가며 침대 위로 불러 올려 즐기거나 혹은 쓰리썸으로 즐기기를 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름달이 뜬 밤에는 장창종과 해가 떠서 세상이 밝아진 시간에는 장혁지와의 섹스를 더 좋아했다고 하며 이때 측천무후는 요상한 체위로 섹스를 즐기며 동물처럼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70이 넘어간 나이가 무색하게 꾀꼬리 같은 소리를 질렀으며
두 남첩들에게 정상치위보다는 유사스럽고 이상한 동물들의 섹스체위를 요구하였고 장혁지의 특기는 나체로 하게 털로 만든 탈을 쓰고 항문을 추는 것이었는데 그녀는 술을 마시며 항문을 추는 것을 즐기다 갑자기 나체로 항문을 추는 장혁지를 보고 흥분하여 춤추던 그를 침대로 불러올려 격한 섹스를 즐겼다고 하네요. 장창종과 장혁지 두 인간은 거의 여자에 가까울 정도로 이쁘게 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몸으로 무후를 농락하듯 상대할 수 있었기에 조정에서는 누구도 장씨 형제를 무시하지 못했고 무후의 침소에서 섹스를 할 때는 다소곳한 모습이 아닌 당당한 남자가 되어 측천 무후를 유린하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침소에서 뿅 가도록 해주면서 앙탈을 부리면 무후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기 때문에 당시 외적으로는 측천무후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았지만 껍질을 벗기고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실상은 그들이 여제 이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둘은 그런 권세를 가진 것에 걸맞게 장혁지는 고향에 앵원으로 이름 붙인 화려한 별장에 수십 명의 첩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동생 장창종은 형보다는 다소 떨어졌지만 역시 형의 별장 건너편에 향원이라고 이름 붙인 별장에 역시 수십 명의 첩들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하며 거의 365일을 측천무후가 옆에 끼고 있었기 때문에 별장에 가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런 무후였지만 여전히 인간이었는지라 결국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병석의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집선전에 응거하면서 병치레를 하면서도 빨리 조당으로 돌아가 세상을 통치하려는 야심을 잃지 않았지만 이미 80을 넘긴 나이에 몸은 생각같이 따라주지 못했고 이때를 놓칠세라 정치꾼들은 무후가 무너뜨리고 모주로 바꾼 당의 재건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무후는 침대에 누워 곁에서 다소곳이 앉아있는 장창종을 불러 부리거울을 가지고 침대로 올라오게 하여 힘겹게 뜨고 있는 눈으로 거울에 자신의 늙은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보드라운 정창종의 분홍빛 손등에 한 방울 눈물을 떨어뜨리며 이제는 내가 정말로 늙어버렸구나. 더 이상 조당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겠어. 라고 힘없는 소리를 하죠. 이제는 당장이라도 늙어 말라 비틀어진 노파의 몸에서 멀찍이 떨어져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장씨 형제들이었지만 누군가가 그녀에게서 떠나는 그날이 자신들의 제삿날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었기 시체 안치실 같은 노파의 침대 옆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80줄에 들어서 얼마 후면 산속에 자리 잡을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여자였던 측천무후는 자기 침대에 올라 시체처럼 누워있는 자신 옆에 다소곳이 앉아 손등을 내주고 앉아있는 그의 손등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쓰다듬으면서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예쁜데 앞으로 내가 없어진다면 누가 너희들을 돌봐줄 수 있을까 걱정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모측천이 병석에 높자일기 시작한 대당의 왕조에 대한 복원이라는 커다란 흐름이 서서히 여러 대신들의 움직임에 따라 밖으로 흘러나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고 늙은 재상 장간지와 최연희 등이 공적부에 이름을 올리고 거사계획에 시동을 걸고 행동을 시작하죠. 어미 모측천에 의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항상 주눅이 들어 동궁에 처박혀 풀 죽은 생활을 하고 있는 태자 이철이 당당히 앞장서야만 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선봉에 선 장간지는 중대우승 경운과 사형소경 황엄경을 비밀리에 보내 겁에 질린 그를 어렵사리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 후 즉시 행동에 들어갑니다. 벌벌 떨며 동궁을 나서지 못하는 태자를 그의 상위 왕동교가 강제로 말에 태워 모측천이 있는 집선전으로 밀고 들어가며 수비하고 있는 군졸들을 처단해 나가자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성 소리에 장창종은 나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겠다며 침소를 나섭니다. 침소를 나온 장창종은 혁명 군졸들과 마주쳤고 그들은 달아나려는 남첩 장창종의 목을 쳐버리고 조용히 집선전 안으로 들어가 악기더미 뒤에 숨은 장혁지를 찾아내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그는 모측천을 끌어안으며 살려달라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고 그와 동시에 한 병졸의 칼이 번쩍이자 장혁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측천을 끌어안은 상태로 황천행이 됐죠. 장혁지의 반토막 난 몸뚱이에 붙은 발이 여전히 자신의 몸을 끌어안고 있었지만 눈을 감고 있는 모측천은 비몽사몽간에 눈을 뜨며 피냄새가 채워진 침소 안에 빽빽히 늘어선 군사들을 쳐다보고 반란이냐? 누구 짓이냐라고 나지막하지만 강한 느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던 모측천의 눈에 마지막으로 태자 이철이 들어왔고 너였느냐? 내가 너를 너무 얕보았구나. 이제 장씨 형제를 죽여버렸으니 너의 동궁으로 어서 돌아가거라. 라고 태자를 눌려버리려는 말을 하자 순간 위험에 눌린 뚱뚱한 몸집의 태자 이철이 뒤로 물러나려고 하였지만 뒤에 서 있던 상위 왕동교가 그의 등을 밀어 길을 막아 자칫 흔들려 버릴 수 있던 순간을 막아냈죠.
결국 신령혁명으로 명명된 게임을 승리로 이끌며 대산 장간지와 대당 왕조 부활의 공적부에 이름을 올린 대신들은 여왕 모측을 상황으로 밀어버리듯 퇴위시키고 태자 이철을 다시 황위에 앉히며 당의 부활을 알립니다. 이로써 당나라는 측천무후를 가운데 놓고 전당과 후당으로 구분되지만 결국은 측천무후의 첫 남편 태조에서 이어진 당이라는 왕조를 이어가게 된 것이고 15년 동안 이어진 여왕의 시대는 그 원흉이 늙어 쪼그라짐과 함께 한갓 바람에 흩날리는 연기처럼 사라져 갔으며 여왕은 상향궁으로 유폐됩니다. 상향궁에 갇혀 힘없이 병치레를 하던 측천무후는 창밖을 쳐다보며 고슬프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웅얼거리듯 내가 12살에 입궁하던 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렸는데 라는 독백을 한 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인생 마지막 약간의 시간을 제외하면 한도 온도 없는 인생을 살아온 그녀는 82살 정월의 여왕제가 아닌 고종의 황후로 합장해 줄 것을 유언으로 남긴 후 급사합니다. 시체가 된 그녀의 입속에서는 죽어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던가 언제 넣었는지 모를 자단나무로 만든 구슬이 물려있는 수수께끼 같은 의문은 누구도 풀지 못했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